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포상팀 금지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앞으로 진행될 보상에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장물 조사를 한 와중에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문의를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찾아뵙고 조사를 하기 전에 미리 인지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장물 조사를 하는 와중에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네. 가장 먼저 지장물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지장물에는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제가 굳이 구분한 이유는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구분하였습니다. 대부분 요 보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토지주 내지는 건물주가 많겠죠.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지장물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영업용 건축물 또는 이제 주거용 건축물 내지는 분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현장에서는 조금 대표적으로 보여지는데 이 건축물을 지으실 때 보면 옆에다가 나무도 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담장도 치시고 여기 바닥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도 이렇게 까시고 주차장도 만드시고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땅 위에 있거나 지하에 있거나 이 건물이 존치되기 위해서 필수 시설이 아닌 기타 이제 시설들을 추가로 해놓으신 것들을 지장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굳이 건축물로 나누자면 건축물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거용 건축물과 이제 영업용 건축물, 기타 등등이 있겠습니다. 이 현장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몇 개 없지만 분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할 때 뭘 하느냐? 보통 이제 저희가 보상 업무를 하다 보면 타 지역에서는 허가된 건축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허가된 내용하고 현장에 있는 건축물이 일치하느냐를 조사하고 그 외에 부속적으로 추가된 지장물들을 조사하거나 내부에 보완을 하거나 이제 개보수를 해놓은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 녹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모어 건축물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이 벽체와 기둥의 재질은 무엇인지, 지붕은 또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다 실측을 하고 사진을 찍고 영상을 다 남깁니다. 해서 이 건물이 이제 예를 들어서 블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브 지붕이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쓰고 그 다음에 몇 미터 곱하기 몇 미터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구조와 규격을 다 잽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보일러실을 하나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창고를 또 이렇게 또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각각의 항목을 다 만듭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만들어서 요거를 누구 앞으로 올려주냐도 사실은 여러분들 뵙고 그와 관련된 서류를 다 받아서 물건은 확정이 됐어요. 이게 대상이 확정된 거죠. 물건 보상 대상이 되는 것들. 그럼 이걸 누구한테 주느냐? 이것도 여러분들 만나 뵙고 관련 서류 일체를 다 받아서 이제 소유자를 특정합니다. 보통은 지장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한테 소유권이 있습니다. 근데 세입자분이 이 토지 소유자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설치하는 이런 추가적인 지장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세입자가 보상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누군지 저희는 몰라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이런 내용들을 다 조사하고 여러분들의 이제 초본이나 등본이나 그 다음에 이 건물과 관련된 서류들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임대차 세입자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토지주 같은 경우는 달리 이제 증명할 서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다른 경우에
이 건물이 내 소유다라고 인증하실 수 있는 서류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건물마다 어떤 서류를 제공할지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만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안내를 받으시고 안내 받으신 내용대로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상 대상자가 되고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상받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 목록상에 이제 뒤에 빈칸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얼마다라고 찍혀서 여러분들의 보상금으로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조사를 안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 접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준비가 안 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드리는 거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업보상이 있습니다. 영업보상 저희가 조사한 것들 보면은 대부분 한 80~90%는 세입자분들이세요. 이 세입자분들이 지금 보면 사업의 진행 과정이나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 영상에 보면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서 추진 경과가 이제 진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있고, 지금 여기 우리 사업지분의 영업보상 대상자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가구, 판매, 네, 내지는 제조, 네, 내지는 기타 업종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 영업보상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관련 서류는 얼마만큼 준비해놓고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다 받고 하시는지, 그 다음에 정당한 영업을 하고 계신 건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서류를 받아봐야지만 판단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보상은 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콘돔을 받기 위해서 옆에 써놨던 거 지금 지울게요. 네. 첫 번째 가장 큰 게 이제 영업 손실 보상. 네.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영업 손실 보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영업 행위에 대해서 발생하는 수입 있잖아요. 순수입. 이 순수입에 대해서 4개월치를 보존해 드리는 게 영업 손실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순수입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 유지비, 그 다음에 매장을 이전했을 때 발생하는 광고비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제 감정평가사분들이 평가를 해서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요거는 대상이 되시는 분들,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업이 적법한 영업이냐, 그 다음에 이 영업을 함에 있어서 적법한 장소에서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해당이 다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영업손실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보상은 보통 한 3년치 3년치 영업 평균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을 봐요. 영업 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희를 만나면 등본, 초본, 네, 보상을 누가 받는지 저희가 확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등초본을 받고, 그 다음에 영업과 관련된 뭐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허가증, 그 다음에 또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이런 것들, 기타 영업 자료들을 다 저희한테 준비해서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서류 안내를 다 해드려요. 네. 근데 제가 3년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최근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 급감한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3년이 될지 아니면 코로나 이전 시기 포함해서 한 5년치가 될지 요거는 추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고 서류를 받으면서 협의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3년 영업의 평균치를 가지고 산정을 한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앞서 제가 이제 건물에서 이런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가보니까 주거 세입자는 이렇게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이제 이런 걸 지장을 설치하는데, 이제 우리 가구 판매를 하시거나 제조업을 하시거나 기타 영업하시는 분들 보니까 건물에 간판 달아요. 그 다음에 건물이 낡아 보이니까 전면 벽지를 다 시공했어요. 그 다음에 내부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영업적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내부 지붕을 만듭니다. 네. 그 다음에 바닥도 꾸며요. 타일 붙이고 뭐 우레탄 방수하고 이런 공사들을 시행했어요. 세입자분. 네. 내지는
건물주분이. 네. 근데 건물주분은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요 영업도 하고 계신다면 영업 보상을 따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세입자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별도로 설치하는 지정물들 앞에 주차장도 세입자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창고 간략하게 하나 또 했어요. 예.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다 시설물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영업시설물.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물들을 다 갖춰놓은 것들을 건물주와 세입자분이 같이 계신 자리에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내지는 따로 계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조사를 한 다음에 상호 누가 이 보상을 받을 건지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세입자가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세입자가 받아가는 게 맞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들 대표적으로 보면 간판, 네.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그 다음에 외부에 설치한 공작물, 네. 그 다음에 이 영업장을 유지해서 기타 공사를 시행하신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게 시설물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동산 이전비가 있어요. 이 동산 이전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판매자는 안에 들어가면 이만한 공간에 여기 뭐 이렇게 침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장롱도 있어요. 판매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열해 놓으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업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으시게 되면 이주를 하셔야 되니까 다 가지고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가실 때 이제 이 동산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재산, 그래서 이걸 동산이라고 허용합니다. 이런 물품들에 대해서 이제 5톤차를 기준으로 몇 대 분량인지, 그 다음에 인부만 필요한 건지, 장비가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따지고 이전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감손 금액까지 다 추정을 해서 평가사분들이 이것도 가격을 내줍니다. 네. 근데 저희가 조사를 안 하면 이게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공장도 가보면 뭐 선반기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구를 만드니까 재단하고, 그 다음에 도색을 하기 위해서 도색에 필요한 장비들이 있고, 이런 기계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동산 이전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업 보상은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영업 손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신 시설물에 대한 보상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업장 내에 있는 동산에 대한 이전비, 요 세 가지에서 추후에 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조사를 받으셔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고 뭐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 평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고 그 서류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해를 하셔야 보상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남들 나갈 때 같이 이전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보상. 요거는 아무데나 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사비는 허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그 공간의 면적에 따라서 법에서 정해져 있는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보상을 해드리는 거고, 요거는 허가 보호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주거냐 아니냐가 관건이에요. 그 다음에 주거 이전비가 또 있습니다. 주거 이전비는 이제 정상적인 허가받은 내지는 허가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 주거용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저희가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허가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 여기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이거는 생활비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 근로자의 평균 생활비를 해서 드리는 건데,
이 주거용 건축물이 본인 소유다라고 하시는 분은 2개월치,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물에 세입자로 계셨던 분은 이제 4개월치를 주는데, 이것도 뭐냐면 언제 들어오고 뭐 얼마나 살고 이런 거 관계없이 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법에서 정한 시기 이전부터 살고 계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사비 내지는 주거인절기를 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들이 갖춰져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항목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한테 서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봐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판단을 해드릴 수 있고,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사비만 받거나 2개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보상을 3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봤어요. 지작물, 건축물, 그 다음에 영업보상, 그 다음에 주거보상. 네. 이제 뭐 길면 1년, 네. 짧으면 그 이전 시기가 될 수 있는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시고 상담을 받으시고 평가를 받으시고 계약을 하시고 이제 우리 사업지구 외에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상담받고 내가 명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이제 영업장이든 이제 이사를 하시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잘 준비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저희가 보상과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시간 나실 때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드리면 안내문에 QR코드가 있어요. 그 QR코드를 꼭 찍으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예, 저희가 이제 10시부터 오후 한 5시까지는 여러분들 방문하셔가지고 충분히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사무실 오픈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빨리 지작물 조사에 응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어떤 대상자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하고 같이 대안을 찾아서 보상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정당한 보상, 공정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도 또 찾아뵙는 걸 하고, 그리고 저희 보상 채널에다가 유튜브 채널에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저희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림이 뜨고 영상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구독이나 알림을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